일본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후생노동상 지정법인 JSCP가 최근 한국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 백종호 센터장에게 연락해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전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본인 수는 1849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5.3%나 폭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일본 여성의 통계 수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올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본인 여성 수는 1.2% 증가했고 7월에는 14.6%, 8월에는 무려 40.1%가 늘어났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기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기관의 의견을 구한 건 이례적인 사건이다 전했습니다. 이 심각한 통계 수치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 상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히키코모리, 한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본 내각부는 히키코모리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자신의 방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보통 집에 있지만 가끔 편의점에 외출한다, 보통 집에 있고 자신의 취미생활로 볼 일이 있을 경우에만 외출한다. 이와 같은 상태를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일본인 40세부터 64세 사이 중년층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3,248명이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답했고 히키코모리로 정의되는 비율은 무려 1.45%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연령층을 전체로 환산하면 일본 인구 61만 3천명이 심각 단계의 히키코모리라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히키코모리는 1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에서는 50대 중년층이 히키코모리인 경우가 많다 보니 80대 부모가 50대의 히키코모리를 부양하는 이른바 8050 현상이 무서운 속도로 일본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소액의 연금에 의존하다 결국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한국에 도움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검은 돈 의혹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일본을 향한 전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2020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회 아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컨설팅 업무를 맡았던 싱가포르 업체 블랙타이딩스가 당시 IOC 위원이었던 라민 디악과 그의 아들 파파마사타 디악 그리고 그의 회사에 총 36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2,7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 공공청렴센터 산하의 언론인협회이자 세계 PD 수첩의 PD들이 한자리에 모인 개념의 강력한 협회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프랑스 당국의 자료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자료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일본의 검은 돈 사용 정황을 잡아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개한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2020 올림픽 유치전이 한창이던 2013년 8월 27일부터 2014년 1월 27일 사이에 라민 디악 당시 IOC 위원의 아들 파파마사타가 보유한 러시아 계좌에 15만 달러를 송금했고 파파마사타와 관련한 회사 P&D 컨설팅의 세네갈 계좌에도 2013년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만 7천 달러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도쿄올림픽 컨설팅 업체가 IOC 전 위원의 아들의 37만 달러를 지급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일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아들에게 돈이 지급됐다 보도했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도 문제의 검은 돈 37만 달러 행방이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올림픽 뒷돈 논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돈을 받은 IOC 전 위원의 아들은 중국 스폰서 업체가 준 돈인데 국외로 반출할 수 없어서 블랙타이딩스가 대신 PDM 컨설팅의 세네갈 계좌로 보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계육산연맹의 세바스찬코 회장은 형태와 관계없이 올림픽을 대신할 대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른 종류의 대회 창설에 관해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을 해야 한다
라고 전하며 일본에 큰 쇼크를 줬고, 캐나다의 딕펀드 IOC 위원은 단독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도쿄에서 올림픽을 치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IOC는 올림픽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대회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밝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SMBC 니코 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일본은 90조 원을 날리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나쁠 수 없다. 하반기 반등 가시화. 한국조선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을 하반기에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는 조선업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NG 추진 컨테이너선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조선업이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현대중공업그룹은 9월 세계 최초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싱가포르 선주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현대사무중공업이 제작한 이 선박에는 12,000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연료 탱크가 탑재돼 있어 1회 충전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다. 현대사무중공업의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에 인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LNG 운반선에 이어 LNG 연료 추진 대형 상선에서 한국조선업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다는 점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주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었다. 지난 2017년 9월 프랑스 선사인 CMA-CG임사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상해와의 가오조선에 9척의 초대형 LNG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었다. 그러나 이 선박은 예정 인도 시기였던 작년 11월을 10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 인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은 정상인도 능력에 있는데 중국 조선업은 선박 분야 기본 설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 인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주 측에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인도는 타 LNG 추진 선박에서도 한국조선업의 하반기 수주 전망을 밝게 하는 회고라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선박의 기술 사양 역시 완성도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한국조선업의 반등을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컨테이너선의 유휴 선박 비율도 7월 6.7%까지 낮아졌고 운임도 오르면서 컨테이너선의 발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선박 발주는 지난해보다 3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조선소의 하반기 수주는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선종별로 보면 올해와 내년 모두 LNG 선박의 강세가 예상되는데, 올해는 모잠비크, 러시아 등에서의 발주가, 내년에는 카타르에서의 발주가 지속되면서 수주 가뭄을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선과 탱커는 올해보다는 내년 회복세가 예상되고 해양 프로젝트의 수주도 내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한국조선업은 약 320만 CGT를 기록해 상반기 120만 CGT를 상회하는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주액도 올해 상반기 20억 달러에서 하반기 8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체 수주를 보면 작년 대비 반토막 수준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를 훨씬 능가하는 수주가 예상된다. 한국조선소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운반선 수주 소식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황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찾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엔 건조 중인 LNG 선박이 도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한국조선소가 자랑하는 멤브레인 타입 선박들로 당장이라도 출항이 가능할 듯 위용을 자랑했다. LNG선 건조는 한국조선업을 지탱하는 핵심 부문으로 꼽힌다. 2010년대 들어 해양 플랜트 건조로 선회했던 한국조선업이 그게 실패를 맛본 뒤 부여잡은 기둥이다. 1990년대 조선 황금기를 이끈 중심축이자 여전히 중국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동문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카타르에서 103척의 LNG선 수주를 받은 데 이어 꾸준히 전 세계 LNG선 계약 절반 이상을 따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어제 조선소 일대는 흐린 날씨처럼 침체된 분위기였다. 조선소 도프에 LNG 선박들로 가득한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은 상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은 태반이 비어있고 도시를 떠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보였다. LNG 부문을 제외한 협력업체 기술자들은 일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눈에 띄게 줄었다. 과거엔 명찰에 개별업체 이름이 적힌 협력업체 노동자가 많았지만 최근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특히 숙련된 경력 노동자의 유출이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LNG 부문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LNG 쪽 용접만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같은 용접처럼 보여도 LNG랑 일반 선박이랑 달라서 일을 구할 때도 차이가 있다. LNG 쪽은 경기를 안 타는데 다른 쪽은 일이 없어서 감축되고 떠난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조선소에도 보면 다 LNG선이지 다른 데는 거의 없다며 한국이 LNG선 기술이 좋아서 수주를 받지만 다른 데들은 단가가 싼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10년 이상 용접 일을 했다는 B씨는 지금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B씨는 경영진 비리 터지고 구조조정 있고 나서는 성과급이 다 없어져 연봉이 10년차인데 5천만 원이 안 된다. 아내가 시내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벌이가 시원찮아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